안녕하세요. 솔개국어학원 대표 강사 이기선입니다. 자, 오늘은요, 솔개국어학원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반 어떻게 진행을 할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좋은 성과가 있었죠. 또 새로운 또 2학년 과정 어떻게 대비할지, 그 다음에 솔개국어 내신 대비 시스템 849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학교별 특징과 개강 어떻게 할지, 또 시간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 작년에 성과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2학년 국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또 솔개국어 내신 대비 시스템, 학교별 시간표나 내신의 특징들을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성과 드립니다. 학원이 개원을 한 지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좀 성과를 거두고, 정도권 이런 건 의미가 저는 그다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좀 국어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이 성적이 좀 올랐던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 저희 학원은 뿌듯하게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은 훨씬 더 어려워요. 국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저희 학원의 수업을 통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국어라는 것에 흥미를 갖고 좀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학원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학년 국어의 특성, 2학년부터는 이제 세부 교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 진행이 되는데요. 시험 범위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교과서 내용 이외의 외부 지문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전형 영역을 이제 고르게 하는 수능 대비를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목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나중에 내신 성적이 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수능 준비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내신 대비 자체도 1학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솔개국어팀은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패턴 학습, 또 수능에는 대비할 수 있는 또 정규 수업, 특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2학년을 좀 잘 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솔개국어 내신 대비 시스템 8491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재인데요. 솔개국어학원이 이제 자체 제작한 교재는 타 학원에서도 사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교재와 피드백 교재, 특강 교재로 이렇게 세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교재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교과서 정복이라는 교재예요. 교과서 정복. 자, 교과서 정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1학년 때 교과서를 접해봤지만 교과서를 딱 펼치면 어떤가요? 이게 본문만 있고 딱딱 알맹이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교과서 단어, 소단원 들어가기 본문 전에 무슨 배경 지식이니 뭐니 막 그림이니 막 복잡하게 나오고, 또 본문이 끝나면 학습 활동에 추가 작품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등등 굉장히 뭐가 잡다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상 내신 대비 공부를 교과서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핵심적인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정복이라는 교재는 딱 내신 대비에 필요한 핵심만 들어가 있어요. 교과서의 본문과 학습 활동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필기도 이렇게 할 수 있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핵심 내용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게 바로 이 교과서 정복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자습서나 학교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솔개국어학원에서 강조하는 것은 학교 수업을 꼭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막상 집중을 안 하고 열심히 안 듣고 학원 와서 채우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학원의 역할은 뭐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부트 시켜주면서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진단하고 학습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학원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되면 필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또 자습서로 수업을 안 하게 하는 이유는 자습서 자체가 되게 번잡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다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만 보고 공부를 하면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진도로 나갈 수 있도록 교과서 정보를 처음에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 1과 2가 있습니다. 평가 문제집 1과 2. 자, 평가 문제집 1은 뭐냐? 이 교과서 정복과 같이 진행을 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각 소단원별
가장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문제를 15문제, 20문제 정도씩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소단원을 배웠으면 이걸 가지고 이 전체 배운 것 중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네. 그래서 가장 엑기스만 모아놓은 문제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권을 처음 단계에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 2가 있습니다. 평가 문제집 2는 이제 어느 정도 3주 내지 4주 정도 지났을 때 학교에 좀 시험 범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범위에 맞게 학교별로 이렇게 구성이 된 문제집이 평가 문제집 2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량이 많아요. 다양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특정 학원에서 어떤 문제를 적중시켰다 뭐 예측을 해서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집에 있는 문제에 학교 기출 문제가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가는 건 15에서 20% 정도만 그런 거고 나머지 8, 90%의 문제들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학원에서 뭐 문제를 적중시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범위에는 다양한 기출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면 외부 지문도 나오고 시험 범위가 늘어나고 또 좀 더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평가 문제집 뭐 3이나 4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계속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강 교재라는 게 있어요. 특강 교재. 특강 교재. 그 특강 교재가 있는데 저희 학원의 장점이 뭐냐면 그 중간에 저희가 무료 테마 특강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단어를 선정을 해서 또는 가장 고난이도 문제를 모은다던가 해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좀 내신 대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강 교재도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교재가 있습니다. 피드백 교재는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하고 이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먼저 클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리닉. 자, 클리닉은 뭐냐면 매주 진행이 되는 미니 모의고사입니다. 미니 모의고사. 실전 이제 미니 모의고사인데 이 클리닉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기르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내신에 대한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뭔지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학습 계획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간 테스트가 있어요. 주간 테스트. 이 주간 테스트는 뭐냐면 100% 서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서술형 단답형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문장을 만들어서 씀으로써 서술형 대비를 계속해서 매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잘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서 수업 전에 주간 테스트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 수업과 수업 사이 중간에 클리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을 기름과 동시에 부족한 점을 진단하고 보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교재들, 피드백 교재, 특강 교재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8491 시스템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8491의 뜻이 뭐냐? 8주간의 내신 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왜 그럼 더 길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어떤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진도를 나가지 않았는데 진행을 한다는 건 그냥 한 주를 때우는 수업이 됩니다. 저희는 그 한 주 수업이 너무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게 하면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까먹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까먹기 때문에 8주 정도 했을 때 여러분이 딱 집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외부 지문이나 시험 범위가 많아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8주간의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고요. 4단계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8,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교과서나 시험 범위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교과서 정보과 평가 문제집 1, 그 다음에 매주 진행되는 클리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의 핵심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2단계는 이제 정착과 응용 과정이죠. 체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작품, 어떤 단어를 딱 떠올렸을 때, 이런 게 자주 나오고 중요하다. 이런 걸 아는 단계입니다. 체화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응용 과정은 뭐 다채로운 문제 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낯선 지문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도 고난이도 문제 이런 것들도 응용해서 풀 수 있게 하는 과정.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평가 문제집 2, 주간 테스트, 클리닉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3단계는 심화와 보완 과정이에요. 아까 이제 특강이라든가 외부 지문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요 시기에 그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까지 익숙해질 수 있게끔 하고요. 보완 과정이라는 건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지나면 어느 정도 우리 친구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데이터가 쌓여서 이 친구가 어떤 단원을 힘들어하고 어떤 문제 유형을 힘들어하는지 그런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내신 역량 강화반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더 해달라고 계속 학습 계획을 세워준다든지 진행 과정을 전공한다든지 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게 되고요. 외부 지문 교재나 특강 교재, 추가 문제집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과 실전 과정입니다.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최종 실전 모의고사를 치러서 마지막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실전 감각을 기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출제될 것 같은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뭐 물론 기출도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과서 해설로 정리하는 과정까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교재가 직접 콘텐츠라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측과 실전 과정이 진행이 된다는 것. 총 4단계의 과정을 통해 내신 대비를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피드백입니다. 솔개국어 학원은 소수정예 학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 과정을 수업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수업 이후가 더 중요한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8491 시스템 중에서 9와 1이 피드백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9명으로 소수정예로 저희가 반을 구성하는데 사실 소수정예 반의 장점은 뭐 이런 피드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부모님께서나 혹은 우리 친구들이 뭐 다른 학원에서 수업에 좀 너무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혹은 뭐 부모님께서 피드백을 받으셨을 때 우리 요 친구는 좀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면 이 소수정예 학원에 무조건 다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장점은 절대 졸거나 혹은 수업에 집중 못하거나 이런 확률이 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소수정예이기 때문에 수업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차이 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수정예 구성을 하고 보통 9명이라고 써놨지만 7, 8명 되면 마감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1대1 특화 보완 과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실전 모의고사 클리닉과 주간 테스트 이 피드백의 첫 번째인데요. 매주 진행되는 실전 모의고사 클리닉을 통해서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을 합니다. 또 수업 시간 전 진행되는 주간 테스트를 통해 지난주 복수 상태를 점검하고 서술형, 단단평 문제에 대비를 합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만 이제 두 번째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바로 무료 특강입니다. 테마 특강. 내신 기간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단어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서 좀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신 역량 강화반 이것도 저희 학원에 맡겨 없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요. 한 4주차 정도 되면 아까 데이터가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유독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 좀 이 친구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따로 추가적인 반편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부릅니다. 사실 학원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불러서 하는 건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국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탐구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특정 학원에서 매주 추가적인 걸 부르고 뭐 보강을 하고 막 일주일에 5일씩 나가고 이런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설계보강원에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역량 강화반을 편성을 해서 좀 성취도가 좀 낮은 친구들은 이 반을 통해서 1대1로 이렇게 지도를 해요. 지도를 해서 역량을 좀 끌어올릴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성취도 분석 결과는 매주 부모님께 발송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그냥 단지 숫자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서 뭐가 취약한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지도 방향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솔개국어 학원 내신 대비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2학년 국어는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8491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학교의 이제 내신 대비에 관련된 특징, 그 다음에 어떻게 시간표가 구성이 되고 어떻게 내신 대비반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또 개강 일자 이런 것들을 학교별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여고 예비 2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 오늘은 이제 저희 설계국어 학원에서 준비한 중앙여고 2학년 내신 대비 특징과 그 다음에 대비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중앙여고 전문 대비하고 있는 강사 김민정이고요. 오늘 이제 차근차근 중앙여고 내신 대비 특징이랑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좀 우리가 학습할 때 좀 필요한가, 요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중앙여고 2학년 내심 시험 좀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중앙여고는요, 3학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BS 수능 특강이 시험 범위 비중으로 굉장히 높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작품들 중에서도 좀 쉽지 않은 작품들을 다양한 갈래로 조금 묶어서 교과서랑 함께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교과서 작품 개수에 비해서 수능 특강의 작품 수가 이제 시험 대비 어떤 시험 범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비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특히나 그 작품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고난도 작품들을 좀 많이 선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작품 자체의 내용을 좀 파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지문을 좀 분석하는 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것까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특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이 보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문학의 어떤 전문적인 이론들을 제시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좀 생소할 수 있는 작품들을 보기로 제시를 해서요. 기존의 시험 범위였던 작품들과 함께 응용해서 연계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끔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학 이론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이론, 그 다음에 생소할 수 있는 어떤 용어들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서요. 아이들이 읽었을 때 미리 대비가 되지 않으면은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도 좀 길기 때문에 보기의 양이 좀 길기 때문에 미리 뭐 그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거나 인지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하면은 절대로 이제 아이들이 손대기가 힘든 문제들이 간혹 이제 제시가 좀 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두 번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높은 배점의 서술형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좀 적어봤는데 사실 답안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문을 요구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복잡하게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보기 역시 두 번째 특징이랑 조금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보기를 조금 어려운 거를 제시를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기가 힘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를 이용해서 좀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안을 길게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답형, 뭐 단어 위주로 작성을 한다던가 구절 위주로 작성을 한다던가 어절로 따졌을 적에는 세어절, 네어절 정도의 답안을 좀 작성을 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답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서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답을 작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중앙여고 같은 경우는 답안을 작성을 길게 해서 시간을 길게끔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답을 이끌어내기까지 어떤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역시 대비가 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이 너무 모자라거나 그 다음에 문제를 아예 무엇을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보기 맥락 파악이 안 되던가 이런 경우가 조금 다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 혹은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좀 어떤 공부가 좀 필요할 것인가, 어떤 학습이 좀 필요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게 EBS 지문들과 그 다음에 교과서 지문들과 함께 이제 시험 대비의 어떤 범위의 출제가 되다 보니까
가지문 같은 경우는 EBS에서 출제, 그 다음에 이제 나지문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출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작품, 여기에서 나온 작품 두 가지를 연계해서 감상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지문을 구성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단지 이 작품만 하나 개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작품을 이해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의 내용과 그 다음에 EBS에서 배운 작품의 내용과 얘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응용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학생들 스스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저희 같은 이제 강사들이, 전문 강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런 작품들이 EBS에서 배운 이 작품들과 어떤 면에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출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학생들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충분히 이제 실전에서 대처가 가능하다, 요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보기에 좀 어려운 어떤 외적 준거들이 나온다던가, 그 다음에 외부 작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응용력을 좀 길러주어야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외적 준거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 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내신에서 출제하는 것들은요, 크게 이제 우리가 평가원 어떤 수능 문제나 그 다음에 뭐 평가원 문제나 이렇게 어쨌든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잘 짜여진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선생님이 아이들을 최대한 시간을 좀 많이 들이게끔, 그 다음에 최대한 까다롭게 어쨌든 등급 구별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중점을 두어서 출제하기 때문에 되게 보기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소위 말해서 좀 지저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보기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얼마큼 집중해서 꼼꼼하게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가, 그거에 대한 훈련을 조금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문제를 풀리면서요, 보기에서 이런 까다로운 내용이 좀 나왔을 때 지문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한 학습을 좀 반드시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단어나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아이들이 사실 내가 머릿속으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대충은 뭔지 알겠어, 뭘 써야 되는지 얼핏 감은 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단어나 그 다음에 문장으로 구현을 하지, 여기에서 가장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중앙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서술형 문제가 없었다 보니까 내신에, 그래서 2학년에 올라와서 이거를 처음 접하면서 답안 작성을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미리 학원에서 충분히 어떤 작품의 내용에 대한 학습,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적에 객관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보기가 나오는 특히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단답형 문제들,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 것인가, 답안 작성 어떤 요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빈칸이 나왔을, 특히 빈칸 문제가 조금 많은데 이 빈칸 문제에 들어갈 단어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어떤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좀 듣고 요령을 듣고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이할 수 있게끔 학습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내신 대비가 3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중에 1학년 때 국어 성적이 좀 잘 안 나와서 고민이 많았던 학생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혼자 좀 끙끙 앓지 말고 이제 학원에 오셔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2학년 때는 그래도 내가 1학년 때처럼 좀 국어가 내 내신을 깎아먹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자신감 있게 좀 풀 수 있는, 내 내신에서 충분한 비중을 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목으로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